네, 시장에서 반짝두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시장 속에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고 대다수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의미 있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테마 열어볼게요. 예. 치과 임플란트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곽 부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임플란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가장 큰 주제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최대 수출 계속해서 안 나가고 있는데 조금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요. 사실 제가 지지난주였네요. 의료기기 관련주 한번 피부미용 관련주 말씀을 드리면서 제품 코드에 따른 수출액 데이터가 거의 이제 바로바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관세청 쪽에서 이제 코드를 넣으면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 데이터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다는 거죠. 5,793만 달러로 좀 집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주요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수출 호조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 월간 기준 수출액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다 어디 쪽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기업들의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난 3분기의 실적에 대한 아쉬움과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연초에서 한 7에서 9월 달까지 대부분의 임플란트 관련 업체들이 주가가 워낙 급등세를 보였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요 성장주들에 대한 주가 조정이라든지 급등주들에 대한 주가 조정 때문에 상당히 가격 부담까지 덜어놓은 상황에서 호수출 데이터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해당 섹터에 대한 주가 반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뭐 덴티움이라든지 오세 임플란트, 디오 같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올해 중순쯤에 고점 대비 한 20%가량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고 판단을 하셨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임플란트가 4분기에 굉장히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항상 안아가고 있는 종목인데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오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예, 우선 뭐 이 세 개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주가 흐름은 덴티움이 가장 좋지만은 그중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호실적과 주가 반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덴티움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은 아무래도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작년 초부터 실적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오다가 지난 3분기 실적이 눈높이 대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방위적인 동사에 대한 제품 브랜드력의 확장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가장 빨리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임플란트 내에서는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 기업에 대한 포인트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요 국가 내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임플란트에 대한 시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 역시 중국인데요. 중국 내에서 중가 브랜드에 대한 성장 그리고 이에 따른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안정적인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하이엔드급, 프리미엄급 제품군들에 대한 매출액 확대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동사가 가진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수년 전부터 이제 종합 덴티스트리 기업으로 좀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치과용 의자라든지 이렇게 제품에 대한 다각화를 깨어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임플란트 쪽에 대한 단기 수요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평평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눌렸었던 주가가 대략적으로 10만 원 선대 중반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임을 좀 보였었고요. 최근 가파른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출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 언급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래대금 확대와 함께 주가가 다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이어지면서 전고점까지의 주가 흐름을 기대해보며 목표가는 16만 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달에도 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안아가면서 16만 원을 돌파했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 라인 16만 원 잡아주셨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테마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갈 테마 오픈해 보죠.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한번 강화가 됐죠. 4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 9시까지만 영업을 한다, 기타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재택근무 관련주와 음악병동 관련주가 함께 강했다면 네. 오늘은 또 희비가 좀 갈려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뉴스에서는 병동이 모자르다고 하는데 음악병실 관련주는 또 움직임이 좀 없고요. 네. 투자 포인트 어디에서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는 뭐 당연히 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보다 더욱더 이제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백신 관련주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들은 워낙 단기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 강도가 심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수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업종군들이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장재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온라인 교육 쪽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새벽 배송과 식자재 배송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전일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비대면 환경화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증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식자재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온라인 이 쇼핑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자재 쪽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아직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코로나19 관련주로 엮여있는 업종 중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한 거나 덜 오른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 주신 뭐 식자재 쪽이나 그런 쪽으로 좀 종목을 주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지오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예. 혹시 이제 오아시스, 네. 뭐 마켓컬리 이런 거 사용하시나요? 저는 마켓컬리 이래서 지금 오아시스가 사실 점유율 2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오아시스라는 기업에 대한 상장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오아시스뿐만이 아니라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면은 오아시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오소프트라는 기업을 들고 나왔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실적에 대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오아시스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언급드렸듯이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2위권의 기업이지만은요. 네. 이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폐기율이 거의 0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자기가 이렇게 운용을 해서 풀페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기업이라는 거죠. 쉽게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편의점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폐기율이 거의 10% 가까이 되는 네. 유통 쪽에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폐기율이라는 것은 곧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회사의 폐기율이 거의 0에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안정적인 이익성을 뽑아낼 수 있다는 측면. 이것이 이제 동사의 첫 번째 강점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자회사인 풀페이먼트 쪽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또 자회사인 이제 실크로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류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폐기율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준 기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실크로드가 풀페이먼트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진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유통 사업에 대한 마진율 대비해서 풀페이먼트 쪽에 대한 사업 마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풀페이먼트 사업 쪽에 대한 성과, 매출액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동사에 대한 전사 영업이익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감을 높여나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상장 이슈가 내년도에 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다가 전일 급등세를 보이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주가 조정폭 대비해서는 반등폭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수준 자체는 25% 정도 상향한 25,000원 선까지의 목표 주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선을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지어소프트 받아봤습니다. 목표 라인 25,000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시간이 살짝 남았네요. 네. 오늘 시장이 뭐 2차 전지, 자율주행, 로봇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쪽 부분에서
짤막하게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 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사실은 단기 금리에 대한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미국 내에서. 사실 부담을 좀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측면,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하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은 성장주들에게 기대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한 성장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기대 요인들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성장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갈테마 가라 두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저희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